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이고 현재 76대신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저는 일남 3녀 중에서 첫째 딸로 태어나 줄곧 우리 어머니 옆에서 꼭 붙어 친구로 살아왔어요. 집집마다 딸들의 엄마 사랑이 지극하듯이 저희 집도 유난히 자매들의 엄마를 향한 사랑이 참 진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엄마랑 20살 조금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늘 동생들을 같이 키워내면서 삶에 동지 그런 우리만 아는 보다 가깝고도 진하게 피가 섞인 사이였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가 1년 반 정도 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초기 증상을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전 바쁘게 경제활동을 하던 자영업자였던지라 일이 바쁠 땐 완전히 어머니를 챙겨볼 생각도 못했었고 여동생들은 결혼하고 주부로 살며 지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막내 동생은 사업이 한번 망해서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지금 혼자 베트남으로 이민을 떠나간 상태여서 자식들이 넷이나 있는데도 우리 중 아무도 엄마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쉽사리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서도 함께 살던 그 집이 좋다며 쭉 우리 가족들의 오랜 보금자리였던 주택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시던 엄마를 좀 더 자주 찾아뵙고 건강을 챙겼어야 했는데 단순히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때는 이미 늦었는데 엄마가 치매 확정을 받아버리니 온 가족들은 멘붕이었어요. 거의 며칠을 동생 녀석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죄책감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막내 녀석도 멀리서 국제전화로 굳이 조카들한테 연락을 해서는 엄마의 동태를 살피고 또 우리 모두의 안부를 물어보기 바빴죠. 나이든 노묻게 더 잘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병으로 떠나보내며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 우리 사는 거 바쁘다며 또다시 부모한테 소홀했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며 참 벼랑간 많은 반성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엄마의 치매를 알고서 저는 바로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병원으로 보내자니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입원을 무작정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가끔 기억이 돌아오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억이 돌아오셨을 때 제가 옆에 있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남매들 중 가장 풍요로웠기 때문에 간병인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당연스레 모셔오고 싶기도 했었고요. 이 문제는 다행히 동생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 보태주기까지 한 덕분에 딱히 돈에 있어서 얼굴이 붉어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생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저는 더더욱 제가 넓은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 손대를 메고 싶었어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할 수 없었죠. 아직 아들, 딸이 둘 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딸은 출가를 해서 혼자 자취를 하며 살고 있고 아들은 회사 숙소에서 지내며 일을 했는지라 저희 집이 부부 말고는 집이 텅 비어있곤 했었어요. 주말이 되어야 자식들이 가끔 시간이 남을 때 부모를 보겠다고 집에 찾아오는 정도였지 매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40평대 아파트에 사는 건 남편이랑 저 딱 둘뿐이었네요. 어머니를 데려가면서 남편이 이걸 허락해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결심을 한 순간 가장 먼저 전화를 한 것도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각별한 관계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무지하게 껄끄러운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는 범죄 전과가 있는 남편의 형 때문에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고 엄마는 마찬가지로 아빠 옆에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동조를 하던 분이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전과자 있는 집안에 함부로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갔고 형과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데 형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남편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갔었죠. 어떻게든 부모님과 남편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다행히 남편과 제가 친정을 향한 지극정성으로 빌어보니 결혼 승낙은 받게 되더라고요. 그간 남편은 참 많이도 저희 아버지 앞에서 기가 죽어 있었고
또 기죽은 채로 눈치를 보며 저희 부모님을 대했고 또 늘 자신을 싫어했었다는 생각에 참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한두 번 보면서 와이프로서 이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겼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 옆에서 맞달의 사위로서 든든하게 처가 식구들을 챙겨주며 자리를 지켰고 이번에도 웬일인지 남편은 고민 한번 하지를 않은 채 순순히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것에 공감을 하고 허락해줬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아닌 장모님이 치매시라는데 옆에서 가장 잘 챙겨줄 사람이 당신이잖아. 라면서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것에 정당성까지 부여해주며 공감을 해줬고 전 너무 기뻤어요. 사실 남편이 싫다고 하더라도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 동생들에게도 미리 차선책으로 돌봐줄 사람을 구해보며 상의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남편의 배려를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더 정성을 들여 엄마를 돌봐드리며 남편의 내조도 도맡겠다고 좋게 마음 굳혔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산 처음 1년간은 정말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엄마 건강에 특이점이나 이상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잘 지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여전히 치매 증상이 늘 있으셨지만 가끔씩 정신이 돌아와 온 가족들을 집안에 불러내곤 하셨고 저는 엄마를 모시며 늘 그날만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끊어내지 못한 채 간병을 했어요. 당연히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집의 사람이라고는 퇴근하고 저녁에 오는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병인은 처음부터 고용을 했었고 주말이면 주로 가족들이 자주 저희 집에 모여서는 가벼운 다발을 한다거나 하며 꼭 다같이 엄마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5초 정말 갑작스러운 때에 갑자기 숨겨져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도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거의 몇 달 만에 저희 엄마의 정신이 바짝 돌아오셨던 날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출근을 하기 직전에 엄마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평상시처럼 볼키스를 하고 출근하러 나가려다가 제 손을 꽉 붙잡는 엄마의 손길에서 문득 낯설음이 느껴져 눈을 가만히 쳐다보니 엄마가 딸아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제 이름을 다 기억해내지 못하고 첫째 혹은 첫째 딸이라며 절 알아보신다거나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하신 채로 모르는 척을 할 때가 많았는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엄마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내 이름 다시 말해줘. 나 누구라고? 라며 재차 질문을 했고 그러자 엄마는 딱 입을 한번 떼셨어요. 오랜만에 기억이 돌아와서 딸내미를 앞에 두고서 하신 엄마의 말 한마디는 보고 싶었다거나 고맙다거나 미안하단 말도 아니었어요. 바로 죽여달란 말이었습니다. 날 그냥 죽여줘 제발.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너는 왜 나를 살려두냐. 라면서 저를 향해 원망스러운 말을 하시고는 머리를 막 쥐어싸시면서 고개를 숙이다가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데 순간 가슴이 진짜 철렁하더라고요. 엄마가 기억이 돌아오신 게 아니라 이것도 치매 증상의 일부인 건가 싶어서 마음은 불안한데 혹여나 엄마가 지금 정상인 상태면 어쩌나 싶어서 눈은 도무지 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엄마를 향해 무슨 일이냐고 되물어봐도 다시 답을 해주려 하지를 않고 그 바람에 저는 출근이고 뭐고 오늘은 일을 못하겠다며 엄마 곁에 그냥 남아있기로 했어요. 엄마가 다시 정신을 잃고 저를 기억 못하실 때까지 옆에서 얘기를 좀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날 한마디를 더 듣지를 못한 채 멍만 때리고 계시는 엄마의 걱정이 걱정되어 급하게 오후 늦지막히 병원을 찾기에 이르렀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목이 막 죄이는 기분이 들어버린 바람에 동생들한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고 울고 불고 먹먹한 고민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한 건가 싶어서 동생들과 한참을 고민을 나눴고 결국 저희가 내린 결론은 엄마가 치매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해하신 바람에 죽고 싶단 마음에 그런 매정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였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자매들은 베트남에 있는 남동생을 대신해서 더욱 번갈아가며 엄마한테 얼굴도 자주 비춰드렸고
작년보다 더욱 지극정성으로 노무를 대했습니다. 엄마가 치매를 겪으시더라도 매 순간순간 감정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평소에 더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모셨어요. 저도 이왕이면 일하는 시간을 줄인 채 엄마를 더 보려고 알바생까지 고용을 해서 일을 분담했고, 동생들도 아예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서는 평일 낮에 더 자주 집을 방문해서 간병인과 있는 엄마의 옆에서 같이 대화를 걸고 간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몸이 정말 힘들고 일 끝나고 오면 사람 하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것이었는지라 많이 지쳤습니다. 저희 나이도 젊은 게 아니었기에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 오랜 시간 힘들어했는데 엄마만큼은 여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리다 보내드리는 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낫다는 생각을 하며 누가 덜하고 할 것도 없이 각자 마음을 다해 엄마를 간병했죠. 그렇게 엄마가 죽여달라는 소리를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나 막내 여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한참을 생각해봤다는 뜸을 들이면서 말을 꺼내는데, 언니, 아무래도 엄마를 간병해주는 그 간병인 말이야. 혹시 우리 없는 사이에 엄마한테 막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그냥 언어폭력일 수도 있고 요즘 왜 유치원생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폭력을 가해서 문제되는 사람들 많잖아. 엄마가 그간 불행하게 돈이 없어서 궁핍하게 사신 것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버지 덕분에 잘만 얻으면 사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사람이 딸내미한테 죽여달라고 말할 사람이야? 언니는 정말 엄마가 자기 병 때문에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한 거라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이 지경이 되도록 이란 말도 내내 걸리긴 했었는데 여동생 말을 들어보니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싶어서 도저히 찝찝해 그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내가 뭔가 엄마의 구조신호를 놓친 채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던 나머지 이 얘기를 급히 남편에게도 해버렸죠. 제 배우자니까 뭐라도 도움을 주려나 싶은 마음에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저희 남편의 표정은 정말 아리송했습니다. 정말 장모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다고? 깨어나서 말이지? 라면서 몇 번이고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를 궁금해하지는 않고 말을 정말 했냐는 질문을 몇 번이고 던져대던 남편은 혼자 뭔 생각을 하는지 잠깐 생각도 잠겼다가 제 외침에 정신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뭔가를 아는 듯한 눈치인데 여기서 엄마의 문제에 남편이 개입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별것 아니라는 듯 남편의 태도를 그냥 흘려봤고 오히려 가뜩이나 장모님을 모시고 사느라 많이 불편할 텐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만 준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남편 걱정이 되었어요. 정말로 간병인 분과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정말 미치겠었습니다. 사실 저희 간병인 분은 저희 엄마한테 해코지를 해서 좋을 게 하나 없는 입장이었기에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다른 곳보다 월급을 엄청 받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엄마한테 함부로 해서 잘리면 본인만 손해인 것이었고요. 주말을 뺀 평일 5일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간병인 분은 퇴근을 하셨고 제가 가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자주 일 때문에 늦는 적이 많아서 간병인에게 일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남편한테 엄마를 맡기자니 스트레스만 주는 것 같아서 그러기 싫었고 내가 돈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간병인을 늦게까지 더 모셔놓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죠. 일이 힘들어 그만둔다고 하실까봐 더 늦게까지 일을 하신 날에는 몇 시간을 일하던 간에 돈을 많이 추가해 드렸고 그래서 저희 간병인분은 다달이 거의 350을 벌어가시던 분이셨어요. 주 5일에 점심 무료 제공, 게다가 일주일에 몇 번 고작 2-3시간만 더 일을 하면서도 350을 버는 건 정말 많이 버시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간 간병인은 현금으로 월급도 받아가셨답니다.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셔서 달라는 대로 해주고자 했는데 제가 가게 일 때문에 살짝 늦으면서 간병인이 퇴근하실 시간에 못 맞춰오느라 월급을 제때 드리지 못한 적이 몇 번 발생을 하자 그 후부터는
저희 남편이 저를 대신해 간병인의 월급 관리를 직접 해주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 통장으로 간병인 월급을 이체해주면 그걸 남편이 현금으로 뽑아서 건네드리곤 했죠. 이분이 간병인으로는 잘 챙긴다고 평판이 좋은 분이셨고 저희 말고도 이분을 찾는 주변 지인들이 많아서 빳빳한 새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월급을 들여서라도 저희 집에 붙잡아 놔야 했어요. 그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었더라도 남편에게 일을 맡기면서까지 월급을 그 방법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먼저 이 방법을 제시했을 만큼 간병인 월급 관리에 적극적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오래도록 저희랑 함께 해주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개인 사정이라 제가 억지로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여동생 말도 떠올라서 그냥 이대로 새 간병인을 구하는 게 나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엄마랑 간병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대로 문제의 증거를 잡을 기회를 놓치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가 오버타임 하면 돈도 많이 주잖아요. 라면서 돈이라도 많이 주는데 그냥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오버타임이요? 언제요? 라고 간병인이 대답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본급이었던 230보다 무려 120을 더 얹어서 현금으로 주고 있었는데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속이 답답해. 아니 오버타임 일을 조금 늦게 끝나는 거 말이에요. 그간 내가 늦을 때마다 일을 대신해준 거에 고마워서 제가 120만 원이나 더 얹어서 두둑이 줬잖아요. 라면서 좀 더 설명을 풀어서 말을 했는데요.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모르셨어요? 그동안 사모님이 더 남아서 일을 하라고 하실 때마다 사장님께서 그냥 집에 가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저 지금껏 남아서 더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라면 자기는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갸우뚱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현금만 낸 대로 은행에 저축을 하며 찍었던 돈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매달 230만 원이 딱딱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간 남편이 저하고 간병인 사이에서 돈 120만 원을 아무 짓도 하지 않고서 채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짓을 무려 1년 반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거대한 소용돌이가 머릿속에서 몰아치다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불현듯 왜 엄마가 죽여달라는 소리를 하셨는지 이 지경이 되도록이란 소리를 하셨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여달라는 소리를 정말 했냐면서 몇 번이고 되물어보던 그날의 남편 얼굴이 머릿속을 함께 스치면서 우리 엄마가 죽여달라 한 이유가 바로 간병인이 아닌 남편 때문이란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당장에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여동생들한테 바로 말을 했고요. 동생들은 저와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몰래 저희 집안에 들어와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엄마 방 안에 설치를 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해 놓던 그 5일가량 집안은 완전히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일부러 형부 눈치를 살피며 집에 찾아오지를 않았고 저는 저대로 제발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길 바라면서 녹화 장면을 볼라마는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간병인은 아직 완전히 그만두기까지의 2주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척을 하면서 평소대로 일을 해달라고 합의를 받고요. 저는 그 5일 중 3일 정도는 일 때문에 바쁘단 핑계를 대면서 평소처럼 간병인에게 늦으니까 일을 더 해달라는 문자를 넣었고 그러면 간병인은 또 평소처럼 사모님이 더 일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라며 제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간 남편은 역시나 간병인에게 그냥 집에 가라는 말로 내보냈고 간병인은 집에 가면서 제게 문자를 보내줬죠. 오늘도 사장님이 그냥 집에 가라 해서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게 아무런 언지를 주지 않고서 제가 살짝 떠본다면서 오늘 간병인은 늦게까지 일한다고 투정 안 부렸어? 라고 물어보니 별로 돈 많이 주니까 싫지가 않겠지 라면서 마치 간병인이 늦게까지 일을 더 했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다 알고서 보니
정말 남편의 태도가 뻔뻔하다 못해 약이 오르더라고요. 이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일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리고 대망의 5일이 되던 날,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카메라 녹화본을 혼자 볼 자신이 없어서 오후 늦지막히 자매들을 불렀고 씩씩대며 자기 아들 하나, 심지어 제부까지 데려온 동생들을 앉혀놓은 채 저희는 그렇게 방 안에 잠들어 있는 엄마를 떠올리며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간병인이 집을 나서고 나서 남편과 엄마 단둘이 남겨져 있는 그 집안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치매 상태인데도 뒷걸음질을 치는 엄마를 바라보며 뭐라 고함을 치다 옆에 있는 벽을 주먹으로 확 내리치더라고요. 몇 번이고 맨벽을 주먹으로 내치면서 엄마를 향해 분노의 말을 던져대는데 엄마는 혼자서 겁을 먹기에 충분해 보였고 실제로 겁을 먹으셨는지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혼자 방구석에 쭈그려서는 머리를 막 쥐어 감싸시더라고요. 괴롭다는 뜻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제스처는 바로 엄마가 저한테 죽여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 보였던 제스처였습니다. 머리를 쥐어 감싸며 고개를 숙이는 건 말입니다. 이제껏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환자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겁박을 하고 벽을 치며 공포감을 조성해왔다는 사실을 한 순간 저희 자매들과 제부들 그리고 조카들까지도 다 분노에 차올랐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새끼 집에 언제 와? 라면서 보고 족쳐버릴 생각부터 하며 열받아 있고 저희 둘째랑 막내는 엄마한테 들어가 울면서 잘못을 구하는데 정작 죄인인 남편의 와이프인 저는 엄마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왜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신다고 해가지고는 이런 불상사를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남편 놈이 오면 엄마 앞에서 족쳐줘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기를 얼마나 지났을라나 남편이 퇴근을 하고서 저녁 6시 반쯤에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오만 식구들이 집 안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자 어이구 오랜만에 자매들이 다 모였네 라면서 태연히 신발을 벗고는 허허거리며 거실을 지나쳐 가는데 그 순간 남편이 들고 있는 회사 가방을 뺏어들어 머리에 꽂아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자매들이 다 모여? 재밌냐 이게? 너 때문에 바쁜 애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있는데 재밌어 시실거리냐 이 사이코패스야? 라며 아프다고 머리를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떼어내고서 머리카락을 움켜쥐곤 엄마가 있는 방 앞으로 갔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채 그 앞에서 엄마 내가 이 새끼 아주 홍군형을 내줄게. 엄마가 아니라 이런 놈이 죽여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야. 라며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겠다고 발길질을 하자 뒤에서 저희 자매들이 오만 쌍욕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졸지의 남편은 여자 셋의 발길질을 견디다 못해 결국 바닥에 대자로 뻗어 발길질을 얻어맞더라고요. 제부나 조카는 절대로 저희를 말리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라며 욕을 해주기 바빴고요. 그날 남편도 몸뚱아리를 거의 불구로 만들어주려 하다 겨우 화를 참고서 카메라를 설치해 찍은 영상 속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는 재생 불가한 놈이다. 절대로 너와 우리 사이에 합의는 없다. 라며 고소를 한다고 했고요. 자기 모습이 다 찍힌 걸 보자 남편은 이제 끝이라는 듯이 자기 머리를 쥐어싸면서 머리를 땅에 박는데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아 약간의 응어리가 풀어진과 동시에 배우자를 향한 원망이 그제서야 들면서 한스러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요? 내 엄마 괴롭힌 남편놈과 절대로 못 산다며 영상을 빈미로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고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형사 고소까지 한다는 저희 동생들을 말리고 다니느라 매일같이 저희 자매들과 저한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고 있고요. 저는 저대로 저희 자식들한테까지 일부러 카메라에 찍힌 아비란 놈 영상을 보여줘서는 남편이란 자식들 영까지 끊게 만들었네요. 독하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로서는 감히 치매 걸린 환자인 내 엄마를 그런 식으로 겁박한 남편놈을 도저히 살려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도 같은 크기의 고통을 느끼기 바란다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늙어서 이혼하느라 재산 분할이며 할 것도 많고 남편놈을 진짜 형사고소해야 할지 합의하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정신이 없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딱 하나 엄마가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셨던 지난주 이후로 저희 자매들은 모두가 활기를 되찾아 지극정성으로 엄마 간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효녀인 우리 자매들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놈이 가족으로 들어온 건지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그 반대를 견뎌가며 결혼을 한 건지 너무 괴롭고 내 결혼 생활이 다 헛것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홀가분합니다. 우리 엄마가 더 이상 남편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서적 괴로움에 몸서리칠 일은 이제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